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성남시장 등등 거치면서 꽤 많은 소송을 제기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법적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강하게 또 이런 면들이 실제로 이제 대선 후보까지 성장하게 된 중요한 정치적 기반이 됐죠.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치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하고 이걸 하나의 정치 이슈로 내세우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정치적인 성장 과정을 보면 저는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이 상당 부분 좀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호재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뭐 등등 이거를 하는데 만약에 당시에 국토부가 박근혜 정부가 이걸 탄압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알기로도 굉장한 정치적인 호재였을 겁니다. 예. 나는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지금 이 압박을 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행정가들은 굉장히 위축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주 이 정책 감각이 뛰어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좋은 호재로 섰을 겁니다. 그리고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그동안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꽤 많은 소송을 했고 또 지사직까지 이제 떨어질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국정감사 자리에서 묻는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박이라는 단어의 이 무게감은 아마 본인도 알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고 이게 선거법상 당시에 국감에서 정인 선서를 하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단순히 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글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저 꼼꼼한 성격이나 이런 걸 비춰봐서 과연 저렇게 그냥 툭툭 던지서 이야기했을까? 또 그전에 형 병원 입원 등등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말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봐서는 이 협박이라는 의미도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꼬인 건 아니고 상당히 어떤 면에서 계산적인 발언이 아니었던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사자가 받은 적 없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이 측근들이 그걸 좀 회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마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